여러분은 고래의 노래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바다가 들려주는 아련한 꿈결 같은 노랫소리. 그런데 이 노랫소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해양 포유류의 33%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우리 바다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방금 여러분이 들으셨던 노랫소리의 주인공, 바로 그 주인공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야간 조업을 중단한 어선 한 척이 항구로 돌아옵니다. 무슨 일인지 어선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갑판 위에 누워있는 거대한 생명체, 고래입니다. 몸 길이가 무려 5m에 달합니다. 어떻게 잡혔어요? 꽃게잡이 그물에 불운하게 걸려든 건 밍크고래만이 아니었습니다. 밍크고래 옆에 있는 한 마리의 작은 사체는 상괭이, 돌고래과에 속하는 해양 포유류입니다.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밍크고래는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으면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부르는 게 값입니다. 바다의 로또라는 거잖아. 바다의 로또. 밍크고래와는 달리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상괭이의 죽음. 이런 상괭이를 볼 때마다 이영란 팀장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2살, 3살? 아이고, 불쌍해라. 아마 안에서 발버둥 치다가 어디 긁힌 것 같아. 암컷인데, 그래도 한두 해만 더 있었으면 새끼 낳고 살았을 건데, 동물에 왜 들어왔니?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을 어린 상괭이의 눈망울이 애처롭습니다. 가져갈까요? 아, 알겠습니다. 가져갈게요. 네. 누가 걔가 돌아갔다고. 또 그 전에도 한번 잡은 적 있지 않으셨어요? 조업을 하다 보면 상괭이가 종종 그물에 걸려든답니다.
우와. 이런 거 사고 넙치도 엄청 버려. 가져오면 귀찮잖아요. 가져오면. 네. 저게 가져와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져오면 육지에서 폐기 처분하기 어려워요. 이 지자체에서 어느 사람 다 싫어해. 왜 갖고 왔냐고. 저 보통 저것은 다 버려 바다에서 그냥. 버리면은 동들 떠다니다가 어디 밀려서 이제 썩어서 이제 자동으로 없어지겠지. 한날 한시에 그물에 걸린 두 고래의 상반된 운명이 참으로 얄궂습니다. 아까 딱 들어왔는데 사람들 상갱이 아무도 안 보던데요? 그쵸? 밍크만 보지. 사람들이 상갱이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걔네들이 얼마나 예쁜지 어떤 소중한 의미가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돼 있지만 살아서도 죽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갱이. 지금 우리 바다에서 무수한 상갱이들이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상갱이는 쇠 돌고래과에 속합니다. 여느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체구도 작아서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죠. 상갱이는 인도양을 포함한 동아시아 연안의 온난한 해수역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서해와 남해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토종 돌고래입니다. 흑산도에 유배됐던 정약전은 1814년에 저술한 자산어보에 상갱이를 인어라 기록했고 조선전기 태종실록에도 상갱이로 추정되는 큰 고기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페호브라는 상갱이는 2, 3분마다 수면에 올라와 숨을 쉽니다. 먹이를 마치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개구쟁이 상갱이. 둥그스름한 머리에 주둥이가 뭉툭한 상갱이는 사람의 웃는 얼굴을 닮아 웃는 돌고래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상갱이의 미소가 우리 바다에서 급격하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상갱이의 목숨을 위협하는 건 인간의 어업 활동입니다. 바다에 들이운 대형 그물에 의도치 않게 걸려드는 혼획이 상갱이의 주된 사망 원인이죠. 그냥 바다에다 그냥 버리는 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값어치가 없어요, 저희한테. 이게 살아서 들어온 건지 죽어서 들어온 건지 버리지 누가 그거 갖고 와요. 아예 사지도 안 해. 그냥 버리는 거지. 누가도 뭐 걸리고 또 신고해야 되고 또 좀 성가셔. 그냥 바다에 버려버려. 그물에 들어봤자 돈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는 성가신 바다 생물. 2016년에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된 이후 더 많은 상갱이가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해양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느니 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됐어. 아이고.
바다에서 버려진 상괭이들은 파도에 떠밀려 해안가에 방치됩니다. 해양 구조대를 실은 낚싯배 한 척이 어느 해안가에 다다릅니다. 상경이 사태. 갈비뼈도 그대로 남아있고. 아, 여기 있어. 뒤집어 봅시다. 한번 뒤집어 보라. 버려진 상괭이 사체를 수색하는 중인데요. 옆에 지느러미. 미라가 돼 있네. 해양 구조대는 해안가에 방치된 상괭이 사체를 찾아내 해경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건 새끼야. 아침에 발견한 거죠. 현장 돌면서. 어린 상괭이는 생후 1년이 채 안 돼 보입니다. 불과 500m 거리에서 또 한 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서 대가리 많이 나오는 거면 상당히 큰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나올 정도면 지금 임신을 한 상태로 보여요. 네, 대가리 많이 나오는 거면 안 되게. 한 170 정도 되겠는데 170. 아 옆에가 지금 가두리 양장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가. 아. 죽으면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물에 걸렸거나 보통 그물에 걸리면 그물에 걸린 표시가 많이 나거든요. 얘네들이 죽을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이 동네에서 왜 이렇게 상갱이 자체가 많이 발견될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의문스러운데. 그 전에 보면은 비 많이 온 날 되면 가끔 한 번씩 죽더라고요. 비교적 온전한 사체는 연구용으로 기증됩니다. 상괭이 부검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해양생물 수의사이기도 한 이영란 팀장이 상괭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우, 크네. 진짜 크네. 아, 암컷이네요, 진짜. 먼저 육안으로 사체를 살핍니다. 큰 외상은 없네요, 그렇죠? 다친 상처도 없고. 비교적 건강해 보이는 상괭이는 어쩌다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내야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할까요? 네. 에이, 와, 이 지방층 봐. 야, 진짜 잘 먹고 잘 살았던 애야, 얘는. 부검은 죽은 상괭이의 증언을 듣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 포유류 부검을 해봤던 사람이 제가 처음일 것 같아요. 글쎄요. 한 2, 300마리 될까요? 몇 대까지요? 사체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새끼 있구나. 새끼 있어, 새끼. 태막을 벗기자 상괭이 태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세상 빛도 못 보고 떠난 생명 앞에 마음이 숙연해지는데요. 모성이 강한 어미가 잘 먹었던지 태아 역시 건강했습니다. 미소를 짓는 듯한 작은 얼굴엔 태어난 뒤에 사라지는 태아 수염이 선명합니다. 몸 길이 60cm의 수컷 상괭이는 신체의 모든 기관이 완성된 상태.
4월이면 어미 뱃속에서 나와 푸른 바다를 누볐을 생명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굉장히 안타깝네요. 똑같은 포유류인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이 어미가 임신을 해서 뱃속에서 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하고 임신 기간 10개월, 11개월 동안 이 새끼를 어미 자궁 안에서 키우다가 진통을 하고 분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젖을 먹여서 키우는 사람이랑 똑같은 포유류예요. 우리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온 하나의 생명이 소리 없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이영란 팀장은 말합니다. 그냥 죽었다. 그럼 처음엔 뭔데? 이렇게 돌고래고 우리랑 똑같은 포유류고 새끼도 임신해서 젖을 먹이는 이런 동물인 거야? 이렇게 처음엔 놀라워하다가 또 죽었대. 또 죽었대. 그런가 보다. 얘네 원래 죽지 뭐. 근데 계속 죽는데도 계속 있는 거 보면 되게 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상갱이를 막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상갱이를 알면 이렇게 죽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잠을 자는 듯한 얼굴. 따로 분리를 해보면 좋은데 유선을 아기 상갱이는 어미 뱃속에서 어떤 바다를 꿈꿨을까요? 상갱이가 사라진 바다는 인간에게 어떤 위협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새끼를 품은 채 그물에 갇혀 몸부림치다 죽어갔을 어미 상갱이의 피해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지난 겨울 제주 해안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상갱이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상갱이의 사체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많은 상갱이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요? 오랜 세월 해녀들의 삶을 지탱해온 생명의 보고. 제주 바다는 다양한 해양 보호 생물종을 품고 있습니다. 바다 거북의 평화로운 자맥질과 남방 큰 돌고래떼의 힘찬 질주를 만날 수 있죠. 제주대학교의 김병엽 교수는 요즘 또 하나의 해양 보호 생물종을 해안가에서 종종 만납니다. 죽은 채 해안가로 떠밀려 오는 상갱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길이 없을 때는 고래 사체를 발견해도 거리가 워낙 멀거나 들고 나올 수가 없어가지고 대부분 그 장소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돌무덤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묻을 곳을 찾아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묻었었죠. 지난 겨울 제주 해안가에는 50여 마리의 상괭이 사체가 떠밀려 왔습니다. 사체를 수습하느라 그 어느 때보다 바쁜 겨울을 보내야 했죠. 상경이 지금 상경이 보관하고 있는데. 비교적 온전한 상괭이 사체는 연구를 위해 냉동고에 보관해뒀습니다. 보시면 이게 새끼가 태어난 지 거의 한두 달 정도 된 개체라고 보면 됩니다. 어구에 혼액돼 가지고 이제 그 압사돼 가지고 이제 거의 죽은 걸로 이제 그 밝혀졌고요. 붉은 바다 거북처럼 상괭이도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입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추워. 미쳤나 미쳤나. 우리나라에서는 상괭이에 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괭이의 습성과 일생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할까요? 그래서 이영란 팀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검에 참여합니다. 여기 이쪽 알 피부 없네? 치아와 혈액을 채취하고 피부와 근육 샘플을 잘라냅니다. 뽑는 거 배운 적 있어요? 부검은 사인을 규명하는 동시에 상괭이의 삶의 궤적을 찾는 일입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한국에 있는 상괭이는 뭐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몇 살에 뭐 어느 정도 크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런 그런 이제 정보가 쌓이겠죠. 그럼 뭐 나중에 얘네들이 혹시 뭐 변하게 된다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랬을 때 이제 정상 참고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상괭이의 사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그 혼액이 돼서 숨을 못 쉬어서 죽으면 이 기관이랑 기관지 내에 이런 포말이 생겨요. 그물 안에서 얘가 숨을 못 쉬어서 죽었구나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그물에 잠기면 1분 안에 질식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엔 3살 미만의 어린 상괭이 사체가 부쩍 늘었습니다. 상괭이 혼획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어구는 안강망.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안강망에 상괭이 탈출 장치를 부착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탈출 장치는 상괭이가 그물에 걸리더라도 다시 그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조류가 센 지역에 설치되는 안강망은 수중에서 곡갈 모양으로 길게 펼쳐집니다. 먹이를 쫓던 상괭이들은 세찬 조류에 휩쓸린 물고기떼를 따라 그물에 걸려드는데요. 그물 중간에 탈출 장치를 설치하면 상괭이가 그곳을 통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괭이 탈출 장치는 얼마나 활용되고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안강망 쳐놓은 것 같아요. 연안 안강망. 아마 이 그물 안에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상괭이가 만약에 들어가서 죽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영란 팀장이 연안 안강망이 설치된 바다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둘, 셋 하면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직접 확인한 안강망의 규모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물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구 폭이 40m, 길이가 130m에 달하는 안강망. 규모도 큰 데다 시야가 나빠 그물 속을 확인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 안강망은 어떤 특정 종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안강망은 뭐가 주로 잡는 종인가요? 이런 게 없는 거죠. 이 조류에 밀려오는 모든 수산물을 다 잡으니까 아주 조그만한 새우서부터 상갱이까지 다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잡히는 거죠.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서해에 사는 상갱이 중 60%가 사라졌습니다. 우리 바다에서만 연간 1,100마리의 상갱이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중 약 81%가 바로 안강망에 의한 혼획입니다. 조류가 약할 때지만 물살은 몸을 가누기 힘들 만큼 셌습니다. 아주 가까이 그물이 여기까지 가면 여기 그물이네, 여기 그물이네 이렇게. 그러면 혹시 뭐 탈출망을 달았는지 안 달았는지. 확인 불가능해. 아.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에서 작업하는 근해 안강망은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바닷속을 훑고 올라온 그물에서 어획물이 쏟아집니다. 깊은 바다에선 보지도 못한다는 상갱이. 이 어선은 지난해부터 자발적으로 상갱이 탈출 장치를 부착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원망이 큽니다. 해수부에서 차라리 저희 어업권을 가져가서 보상을 해주고 차라리 어업을 하지 말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갱이가 어떻게 서식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민들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강요를 해서 무분별하게 행정만 이렇게 막 앞세워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갱이를 살리기는커녕 어획량만 줄었다는 게 어민들 주장입니다. 지금 여기 해수부에서 지침으로 말한 상갱이 돌출망입니다. 이게 상갱이 돌출망이고 이게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3m를 열으라고 지금 이거는 길이로 지금 해제하고 있는데 한 3m 20 정도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부터 더 강압적인 조치를 내놓는다면 저희 어민들도 더 강압적으로 더 해라 그러면 정말로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돈 벌려고 나오는 건데 뭐 솔직히 말해서 상갱이 살리려고 어민 죽인다 이것은 안 맞잖아요. 혹자는 말합니다. 상갱이를 왜 살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상갱이는 바다 생태계를 풍요롭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이제 점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그 배설물이나 이런 걸로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1차 플랑크톤들이 산소를 생성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차, 3차 먹이사슬에서 기초가 되니까 어업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수산 자원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인 상갱이는 생태계를 지탱하는 균형추 역할을 합니다.
상괭이가 오래도록 살아 있어야 인간도 바다의 풍요로운 혜택을 오래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어업 활동이 상괭이를 위협하는 건 아닙니다. 상괭이와 공존하는 어업도 있습니다. 참숭어를 키우는 가두리 양식장. 매일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숭어를 건져냅니다. 요거는 수온이 내려가가지고 동해 입은 거예요. 동해 입어가지고 비늘이 다 보여있잖아요. 이 상괭이 습성은 살아 있어야만이 먹지 죽은 놈은 안 먹어요. 이 가두리 양식장이 상괭이들에겐 싱싱한 참숭어 맛집입니다. 지금 매일 밥 주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저 새끼 많이 모여요. 아줌마는 오면 같이 따라온다고 그래. 아즈마노 씨의 뜰채를 상괭이 떼가 따라갑니다. 상괭이는 조심성이 많은 돌고래인데요. 참숭어를 대접받은 보답인지 양식장 주변을 찾아오는 상괭이들은 그 귀여운 얼굴을 자주 보여줍니다. 돌고래의 IQ는 80. 특유의 호기심에 기억력도 비상하죠. 상괭이는 먹고 살아야지. 우리는 참숭어 양식하고 아스파라는 상괭이 양식하고. 6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즈마노 씨는 상괭이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아침 일찍 와요. 아침 일찍 많이 와요? 네. 아침 일찍 상을 이게 없어요. 손. 작년에 상괭이 한 마리가 오른쪽 팔 지느러미가 잘린 채 나타났답니다. 팔 없는 상괭이가 안 보이는 날은 괜스레 더 걱정된다는데요. 아즈마노 씨는 상괭이 노랫소리를 더 오랫동안 듣고 싶답니다. 상괭이를 지키는 건 어민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조용하면 소리도 났어요. 시동을 끄면 소리가 조용하니까 그 상경이가 나오면 숨소리가 들려요. 나와서 숨 쉬는 소리가 조용할 때 주변이 좀 조용하잖아요. 소리가 나. 예. 소리 듣고 나와. 저기 공기부음으로 공기를 내쉬는 소리가 후 그러더라고. 후 이렇게. 그래갖고 여기서 탁 고래 그 손구멍에서
물이 튀어 이렇게 올라와요. 그거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참 힘들더라고. 그 나오네. 또 나오네. 이제. 그 끝에. 저기 나오네. 나와. 또 나와. 상경이가 굉장히 이뻐요. 보면 작은 체구에다가 보면은 굉장히 수줍어하고 막 얘네들이 몸이 자유자재로 막 움직이는 게 보면 굉장히 신비스러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상괭이 목숨을 구하는 동아줄이 될 겁니다. 바다 건너 일본에도 상괭이가 삽니다. 일본은 수년 전 안강망 어업을 전면 금지했지만 상괭이는 여전히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서식지 파괴와 환경오염 때문이죠. 환경활동가인 하야시 씨는 상괭이의 중요성과 상괭이가 처한 위험을 알리고 있습니다. これがね、スナメリとか海の生き物を観察する道具なんですよ。よっこいしょ。これスナメリのロボットなんですけど、重たい。ちょっと持ってみます？重いですか？本物と同じ重さ。本物と同じ重さで、これ赤ちゃんの実物大なんですけど、この中にカメラが入ってて、泳ぎながら口開けると撮影ができるように。何で作ったんですか？材料。これはね、廃材を海に来るとゴミが流れたりしてるでしょ。もともとなんか機械作り。全然。自力で勉強して。 오늘도 안녕한지 고향 친구의 안부를 물으러 갑니다. いつも来てるんで、ほらここにも来たよ。顔見せに来たんだ。おお、はいはい。 상괭이와 친해지려면 상괭이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드론에 새 모양의 플라스틱을 부착합니다. 상괭이가 갈매기인 줄 알고 겁내지 않거든요. 하야시 씨는 지난 30년 동안 상괭이를 기록해왔습니다. 아기 상괭이를 돌보는 어미 상괭이의 육아일기는 무척이나 감동적이었죠. 직접 찍은 영상은 개인 방송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괭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동물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だからそこまでずっと海で子供の頃は泳いで遊ぶとスナメリが横から来たり気がついたら全部埋め立てられて工場になってしまったんです。子供たちね、ここへ来てスナメリ見るでしょ。何も言ってないのに帰りにゴミ拾ってます。何やってるって言ったら、だっておじちゃんこれが海に流れたらスナメリ間違えて食べちゃうでしょって。大人の勝手でゴミ拾いしろとかゴミを捨てるななんて言うよりこんな可愛いのいるよって見せてあげるのが一番強い力になると思います。 하야시 씨는 상괭이를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상괭이를 지키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은 상괭이 연구가 활발합니다. 특히 미에현에 있는 토바 수족관은 1963년부터 상괭이 생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바 수족관에는 현재 9마리의 상괭이가 살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상괭이는 2019년 5월생 와카바. 올해 2살이 된 호기심 많은 암컷이죠. (1985년에) 태어난 암컷 상괭이 유키는 올해 36이 된 할머니입니다. 평균 수명은 대략 25년 정도. 그러나 상괭이의 일생 중 많은 영역이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まずスナメのことがまだよく分かってないので、スナメの行動とかですね、あとどんな声を出しているかとか、それから個体間の行動とかですね、それから、繁殖に関する生理学的なこととかですね、いろんなことをいろんな大学と一緒に共同研究をしています。 상괭이에게 봄은 출산의 계절. 사람처럼 상괭이도 한 번에 한 마리씩 출산하는데요. 1년 동안 뱃속에서 키운 뒤 산고를 치릅니다. 안타깝게도 야생 상괭이들은 번식이 가능해지는 3살을 채 넘기지 못하고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장 6,300km를 흐르는 양쯔강은 예로부터 어장이 풍부해 어머니의 강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양쯔강에서는 이제 어선을 띄울 수 없습니다. 정부와 어민이 함께 상괭이 보전의 뜻을 모은 결과입니다. 很多渔民在这之前就已经提前转产了，如果他有别的技能，他就出去找别的工作打工去了，已经自己不再去捕鱼了，因为鱼越来越少了。刺激这个非法，因为现在中国已经10年禁渔了，已经不允许在长江里捕捞任何鱼了。随着我们国家的，我们中国给了很多的渔民转业很多的补贴和支持，所以这些渔民其实也非常支持这个转产。 무분별한 어업은 생태계 균형을 급속하게 무너뜨렸습니다. 혼획과 어선 충돌로 상괭이 개체수가 급감했고 연쇄작용으로 어장도 파괴됐던 겁니다. 생업을 바꿔가며 상괭이 보호단에 들어온 어민들은 꾸준히 양쯔강에 나와 환경 감시 활동을 합니다. 어린 상괭이 한 마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长江从我们一个就是捕鱼的渔民来说，就是我们的衣食父母，我们就吃住行都是靠这长江，我们都是以捕鱼为生的，这跟这个长江是离不开关系的。既然这个长江这个水里资源就是鱼资源恢复了，但是就是到那时候真正实行开捕的时候，估计对这些捕鱼的方式方法估计还是有一定的改善。 중국 정부는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양쯔강에 8개의 자연 보호구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공 번식시킨 상괭이를 보호구에 방류해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우한에 있는 양쯔강 돌고래 연구소. 이곳에서는 상괭이를 인공 번식해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那么这个地方呢是96年开始人工的饲养长江江豚，那么到现在已经20多年了，
饲养的应该说得到了完全的成功，而且怎么样把人工饲养条件养了很久。我们期待就是以后我们人工繁育的江豚也有一天能够回归，我们就开始不喂它了，看能不能自己去抓这个野生鱼，能够活下来。结果发现没有问题。 상괭이가 돌아온 강은 아이들에게 더없이 유익한 자연 생태 학습장입니다. 不用望远镜，就用眼睛看眼睛看就可以了。哇，它还会仰泳的，跟你们打。哇，大家来看看这边怎么了？怎么这么多人？你看看了。哇，它转了一个，它在摆尾巴。哇。 상괭이를 잃고서야 상괭이의 중요성을 깨달은 양쯔강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상괭이 연구를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저 3마리 있다 저쪽에. 4마리, 오 5마리네 5마리. 엄청 많네. 아 상갱이다. 귀엽다. 어우 저 은색 빛나는 거 저 색깔이 진짜 예쁜 거 같아. 귀여워 귀여워. 제가 보통은 죽은 애들 왜 죽었는지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아 맞다 내가 그렇게 부검하고 막 하던 애들이 얘네들이지 여기 이렇게 살던 애들이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다잡죠. 아 얘네들이 정말 왜 죽었을까를 얘네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상괭이를 지키려면 개체수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괭이의 움직임을 소리로 수집해 주변에 사는 상괭이 숫자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상괭이 소리, 과연 들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애들 다 들어갔어요, 줄? 거기 있니? 상괭이가 보내온 화답의 메아리. 우리는 또 어떤 답을 주어야 할까요? 그래서 한 종이 이렇게 멸종을 하면 그 종에 따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들이 같이 멸종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후변화나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생태계 서비스가 없어지는 거죠. 상갱이를 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하는 거지. 타고난 안면 근육 때문에 상괭이는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러워도 웃는 얼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고 미안해지는지 모릅니다. 인간에게 당장 득유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생명의 죽음에 우리가 그저 무심해도 되는 걸까요? 니도 살고 내도 살자. 어느 어민의 다짐처럼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상괭이도 살고 어민들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바다.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